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두 특정 신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위들이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게 된다면 70대나 80대, 심지어 그 이상이라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혹시 관절이 아프셨나요? 사실 저도 10년 전만 해도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내 몸이 정말 끝나버린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컸지요. 그런데 믿기 어려울지 몰라도 지금 83세인 저는 여전히 병원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직접 만납니다. 또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과 낚시를 다닐 만큼 비교적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특별한 약초를 쓴 것도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복용한 것도 아니며 고급스럽고 복잡한 운동 프로그램을 따라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평생 미처 챙기지 못했던, 아니 대다수 사람들이 무시하고 살아왔던 특정 신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했을 뿐이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대나 80대에 접어들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몸에 무리가 온다 싶으면 어쩔 수 없지,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라고 체념하곤 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음을 한탄하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소소한 취미도 어느 순간부터 접어버립니다. 때로는 내일 아침에 내가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죠. 이 마음 저도 절실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50년 넘는 세월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사실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여겨왔던 것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유, 나는 벌써 70 중반인데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하고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83세로서 제 경험과 주변의 임상 사례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적 같은 개선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있고 심지어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가 50년간의 의료 경험을 통해 찾아낸 그 놀라운 건강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요즘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인체가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길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도로의 교차로처럼 전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핵심이지요. 제가 발견한 4가지 신체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제부터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어렵지 않은 방법들이니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는 발입니다. 발은 매일 수많은 활동을 통해 우리를 움직여주는, 어찌 보면 우리 몸의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을 특별히 관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맨날 걷는 거니까 그냥 씻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쉽게 여기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발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장 기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경락 개념이 대표적이고 서양의학도 이제 발바닥 반사구와 장기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있지요. 제가 의대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은 단순히 몸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이 아니라 심장과 함께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고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런 발을 제대로 관리하면 심혈관 건강이 좋아질 뿐 아니라 혈압이 안정되고 심지어 숙면을 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발을 제대로 관리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할까요? 제가 50년간 연구하고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에게 전수해온 4단계를 소개합니다. 1. 따뜻한 물에 30분 조격하기. 물 온도는 약 40도 정도,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물에 소금 한 줌을 넣으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30분간 조격만 해도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2. 발바닥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존재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 그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5분씩만 해도 소화 기능 개선,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하기.
발가락 사이는 습기가 많은 곳이라 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사이사이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더 철저하게 해주세요. 작은 상처가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 4. 보습 크림과 미끄럼 방지 신발 사용하기.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므로 목욕 후 풋 크림이나 보습제로 발을 부드럽게 관리하세요. 집 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착용하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오래 걷는 건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실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1세 환자 중 한 분은 발에 굳은 살과 염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위 4가지 단계를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고 미끄럼 방지 신발로 바꾸었더니 아침에 일어날 때 통증 없이 일어서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발 관리는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는 겨드랑이입니다. 겨드랑이는 흔히 땀이 나는 곳, 냄새를 관리해야 하는 곳 정도로만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 몸의 자연 해독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드랑이에는 중요한 림프절이 약 20개 이상 모여 있어 혈액 속의 독소를 제거하고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면역 기능이 핵심이 되기 때문이지요. 겨드랑이 관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향수 같은 스프레이나 강력 데오드란트로 땀샘을 막아버리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땀샘이 막히면 독소 배출이 어려워지고 그 독소가 오히려 몸속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고 아무 처치 없이 두면 냄새와 세균 번식이 걱정됩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해치지 않는 관리입니다. 제가 50년 동안 환자들에게 전수해 온 겨드랑이 관리 4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녹차 성분, 코코넛 오일 등 천연 성분 비누를 사용해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2.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기. 겨드랑이는 습기가 차기 좋은 부위라 세균이 쉽게 번식합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차가운 바람에 헤어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주세요. 3.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도란트 사용하기. 알루미늄, 파라벤 등 화학 성분이 든 제품은 땀샘을 막아 장기적으로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 코코넛 오일 혹은 물에 희석한 사과 식초 같은 자연 데오도란트를 추천합니다. 4. 아침 2분 림프 마사지. 팔을 들어 겨드랑이 주변을 가슴 쪽으로 1분씩 마사지해 주세요. 림프절 순환이 활발해져 독소 배출과 면역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힘들어했던 72세 분도 계셨습니다. 기존에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먹지 않으면 환절기를 나기가 어려웠는데 겨드랑이 관리를 시작한 뒤로는 면역력이 높아져 계절병 증상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구멍 정도로 여길 곳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해독센터를 원활히 가동시키는 핵심 부위입니다. 70대, 80대 이후에도 면역력을 높이려면 지금부터라도 겨드랑이를 제대로 관리해 보세요.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결에 신경 쓰면서도 실제로 허벅지 안쪽까지는 꼼꼼히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져 손이 잘 닿지 않는 탓이 크죠. 하지만 허벅지 안쪽, 특히 사타구니 근처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에서 모두 인정합니다. 이 부위의 순환 상태는 간 기능, 더 나아가 전신의 해독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허벅지 안쪽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가 자주 붓고 심지어 간 수치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허벅지 안쪽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기. 목욕 시 이 부위를 종종 놓칩니다. 뻣뻣한 몸 때문에 잘 닿지 않는다면 긴 막대에 스펀지를 감아 사용해 보세요. 2. 통기성 좋은 면 소재 옷 착용. 습하고 따뜻한 부위라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샤워 후 완전히 말린 뒤 면 혹은 마소재의 옷을 넉넉하게 입으세요. 3. 나비 자세 등 간단한 스트레칭. 나비 자세를 통해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세요.
침대에 누워서도 할 수 있는 변형 스트레칭을 추천합니다. 무릎을 옆으로 눕히기만 해도 효과적입니다. 4. 보습제와 파우더 사용.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은 부위라 나이 들수록 건조하고 쉽게 갈라집니다. 샤워 후에 코코넛 오일, 바세린을 바르세요. 여름철엔 베이비 파우더로 땀과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다리 부종이나 만성 피로, 나아가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81세 환자분은 매일 밤 다리가 저려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검사했지만 원인은 딱히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허벅지 안쪽 관리를 한 달 정도 꾸준히 했더니 다리 저림이 사라지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단순히 피부가 아니라 전신의 주요 순환로가 밀집된 곳입니다. 70대, 80대 이후에도 활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부위를 소홀히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등과 두피입니다. 마지막,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부분이 바로 등과 두피입니다. 우리가 샤워할 때도 등은 손이 잘 닿지 않는 탓에 대충 넘기기 쉽습니다. 또 두피는 머리 감으면 끝 정도로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등과 두피는 우리 몸의 신경계와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부위입니다. 등 근육이 뭉치고 목이 뻣뻣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해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두뇌가 충분한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지요. 제가 임상 현장에서 연구하고 실천해 본 결과 등 두피 관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어주기.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해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씻어주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미지근한 온도를 추천합니다. 2. 두피 마사지로 뇌 혈류 개선하기. 두피에는 매우 많은 혈관이 분포합니다. 아침 저녁 5분씩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 주세요. 샴푸할 때도 지그시 마사지하듯이 감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3. 아침 스트레칭으로 척추 유연성 유지. 척추는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나이가 들어 굳어지면 온몸에 신호 전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간단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회전하며 침대에서도 가능하면 살짝 엉덩이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자기 전 5분 마사지.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목에서 허리까지 오일이나 크림을 사용해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중추 신경계가 편안해지면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75세 환자분은 평소 내가 요즘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치매 초기 증상이라기보다는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인지력 저하로 판명되었지요. 제가 안내해드린 등두피 관리법을 2주간 실천하셨더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뭔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말이죠. 등과 두피는 단순한 세척 부위가 아닙니다. 뇌로 향하는 통로를 지키고 기억력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대 관리 부위,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걸 다 어떻게 하지 너무 많아 보이는데 하고 겁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습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 의사 생활을 통해 터득한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요일별로 한 부위씩 관리하기. 월요일 발 관리, 수요일 겨드랑이 관리, 금요일 허벅지 안쪽 관리, 일요일 등과 두피 관리. 나머지 날은 일상적인 세척만 유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2. 각 부위당 5분의 기적. 한 부위에 단 5분만 투자하세요. 우리 모두 5분 정도의 여유는 만들 수 있습니다. 설령 TV를 보는 중간이나 잠자기 전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5분은 가능합니다. 3. 새 습관을 기존 일과에 연결하기.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발바닥 마사지를 하고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는 식입니다. 샤워할 때 등과 겨드랑이, 두피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잠들기 전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를 가볍게 해주세요. 이처럼 특정 행동과 새 습관을 연결하면 훨씬 지키기가 수월합니다. 4.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지금은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83세 현역 의사로서 70대, 80대에 처음 이 관리법을 실천하고 완전히 달라진 분들을 여러 번 지켜봐 왔습니다. 81세 김정희님은 6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던 것도 해결했습니다. 83세 박상호님도 이 방법으로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작은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83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박사님은 원래부터 타고난 체질이 아닐까요?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물론 유전적 요인이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저 역시 10년 전에는 관절 통증과 피로감, 마음 한구석의 우울감으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그저 제가 50년 넘게 현장에서 배운 이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했고 또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했을 뿐입니다. 발,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자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몰린 핵심 부위. 겨드랑이, 면역체계를 책임지는 자연해독센터, 림프절이 모인 곳.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과 간 기능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교차로. 등과 두피, 척추와 뇌를 연결해 인지, 기능과 활력을 결정짓는 통로. 이 4가지 부위를 제대로 관리하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건강과 활력을 크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변 환자들을 통해 직접 목격해온 놀라운 사례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한 가지만 실천해도 몸이 점차 가볍고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작은 습관의 힘이란 정말 놀랍습니다. 하루하루 반복해서 쌓이다 보면 어느덧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건강 증진 효과를 느끼게 되죠. 저는 그 기적 같은 과정을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눈앞에서 걸을 수 없던 분이 걸을 수 있게 되고 불면증으로 수십 년간 고생하던 분이 숙면을 취하게 되며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에만 의존하던 분들이 약 복용량을 줄이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운동법이나 보조제 없이 우리 몸의 핵심 부위를 다루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83세인 오늘까지도 이렇게 활기차게 환자들을 만나고 주말에 등산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을 포기하시려는 노년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조금만 더 내 몸에 관심을 갖고 이 4가지 부위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인생 후반전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곧 준비하고 있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기억력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개선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앞으로 더 심층적인 방법들과 제가 의학 현장에서 경험한 임상 사례를 곁들여 보다 풍성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듯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83세 현역 의사 허준이었습니다.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